새로 산 스마트폰, 뭐 아니면 오래된 자동차. 우리가 쓰는 물건들 말이에요. 왜 꼭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장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큰맘 먹고 산 최신 기기가 포장 뜯자마자 말썽을 부리는 진짜 황당한 그런 상황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몇 년 동안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든든하게 잘 쓰던 냉장고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런 일도 꽤 흔하잖아요. 그럼 대체 왜 이럴까요? 이런 답답한 고장들, 이게 그냥 우리가 운이 나빠서 뭐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명확한 패턴이 숨어 있고요.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 모델까지 존재합니다. 네, 바로 엔지니어들이나 신뢰성 전문가들이 쓰는 일종의 지도가 있는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막 혼란스러워 보이는 고장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제품의 탄생부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바로 욕조 곡선이에요. 이름이 좀 재밌죠? 말 그대로 그래프 모양이 욕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게 신뢰성 공학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U자 모양 그래프가 제품 수명의 전체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뚜렷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이걸 제품의 유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시기에는 초기 고장이 꽤 잦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또 빠르게 안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의 첫 부분을 보면 고장률이 아주 높았다가 가파르게 뚝 떨어지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전문 용어로 초기 고장기라고 부릅니다. 좀 직설적으로는 유아 사망률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 고장의 대부분은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숨겨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초기 불량이에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시운전을 하거나 번인 테스트라는 걸 하죠. 이게 뭐냐면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일부러 일정 시간 계속 작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품이 있으면 미리 고장나게 해서 걸러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겪는 걸로 예를 들자면 뭐 새로 산 스마트폰 화면에 갑자기 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샀는데 초반부터 엔진 소프트웨어 오류가 뜨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전부 다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제품의 길고 안정적인 중간 단계, 바로 예측 가능한 성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길고 평평하게 바닥을 그리고 있죠. 바로 이 구간이 제품이 가장 안정적으로 제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때도 고장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이게 낡아서, 즉 마모 때문에 고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우발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발 고장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고장이 날 확률, 즉 고장률이 아주 낮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주기적인 예방 보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기검진 받는 것처럼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잠재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를 관리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MTBF, 평균 고장 간격입니다. Mean Time Between Failures의 약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번 고장 나면 다음 고장이 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걸 알면 정비를 언제쯤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스템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곡선의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제품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겠죠? 부품이 닳기 시작하고 고장이 점점 잦아지는 시기,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고장률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막판에는 급격하게 위로 치솟죠? 이건 이제 노화나 마모 때문에 제품의 유효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마모 고장기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단계의 고장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이 닳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예지 보전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엔진의 미세한 진동 변화 같은 데이터를 센서로 계속 감시하다가 곧 고장날 것 같은데?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수명이 다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해버리는 것도 주요 전략이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래 쓴 노트북 배터리 충전 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개인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철도 선로를 바꾸는 장치 같은 아주 중요한 산업 설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지금까지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욕조곡선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기계나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옛날에는 어땠나요? 그냥 고장나면 고치는 사후 보전이 전부였어요. 이게 1세대 방식이죠. 그러다가 욕조곡선 같은 개념이 나오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보전을 거쳐서 이제는 아예 센서 데이터로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3세대, 4세대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 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네요. 초기에는 품질 관리가 주요하고 안정기에는 예방 보전이, 그리고 마지막 마무기에는 예지 보전이나 교체가 필요하다. 각 단계별 고장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최적의 관리 전략이 한눈에 보이죠. 바로 이게 욕조곡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 욕조곡선은 그냥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성이라는 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하나의 사고방식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초기 고정률이 낮은 브랜드를 고르려고 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언제쯤 교체해야 할지 가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곡선을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고장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상에 맞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